우리가 맥주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1516-424라 그러는데 1516-424. 1516년 4월 23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 바이에른. 예. 빌헬름 3세가 네. 맥주를 만들 때 바이에른 왕. 네, 예. 맞아요. 네. 네. 맥주를 만들 때 절대로 장난치지 말아라. 뭐만 써라. 홉, 예. 보리, 밀이나 보리. 그러니까 메가. 그다음째 이 호프, 호프. 물. 효모. 효모는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된 경우 많고 나중에 효모도 인정했어요. 예. 효모를 쓴 것도 인정해줬어. 그 전에는 막 맥주라는 개념이 막 비스무리한 것은 전부 다 그냥 곡물로 만든 건 전부 다 맥주야 사실은. 그래 역사를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게 거기서 이야기하는 맥주. 예를 들어서 뭐 하무라비 때 맥주라는 것은 그 원료가 사실 뭔지 모른다.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이어왔고. 근데 그건 1516년. 1516년은 뭐냐면 독일에서 맥주를 만들려 그러면은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것이 맥주 순수령이야. 그게 독일 이제 맥주 유명하잖아요. 식품위생법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순수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독일어로는 라인하이츠게제츠라 그래서 라인하이트라는 것은 순수란 깨끗함, 온전함, 라인. 순수함이라는 단어고요. 게제츠라는 건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그 순수령이 되는데 우리 법률용어로 번역하면 식품위생법의 그렇겠지. 맥주 관련 규정을 도입한 규정이지.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그렇게 당시에 이제 황제가 왕이죠. 네. 왕이 칙령으로 딱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맥주를 못 만들게 한 거죠. 그게 이제 독일 전역으로 이제 처음에는 바이에른, 그러니까 뮌헨 근처에서만 시작하다가 나중에 독일 제국으로 가면서 독일 제국 전체의 지배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독일 영토 안에서는 이걸 제외하고는 맥주라는 이름으로는 못 술을 쓴다. 만들 수 없어요. 이분이 했던 맥주 순수령이라는 것이 독일을 살린 거예요. 왜냐? 독일을 살리기까지. 독일 지금 맥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맥주 하면 독일이죠. 왜요? 왜 그래요? 순수령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답 맞잖아요. 답이 그걸로 가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 돼버린 거죠. 맥주의 이제 원형, 아이덴티티를 딱 정한 거예요. 법으로 정한 거죠. 맥주 순수령 때문에 맥주의 퀄리티가 상승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맥주는 저희가- 독일이랍니다. 결론이. 네. 아, 벨기에 사람들이 좀 섭섭해 할 수 있어요. 이게 바이오린의 시작이 독일 전역으로 갔는데 이게 해제된 게 1984년입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그게 유명한 가시스트 디종의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 어느 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제품은 그 밖에 다른 나라 회원에게도 동등한 그걸로 허용돼야 팔 수 된다. 있다. 이래서 이 법이 깨지는 거예요. 그 깨졌는데요. 그것도 안 깨졌어요. 예.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유럽이 이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이 국민국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 세계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칸트 선생님 이후에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이제 영구 평화론입니까? 영구 평화론.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꿈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이제 철강 공동체, 석탄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쭉 넓혀와서 1980년대에 이제 먼저 시장을 통합하자. 지금은 유럽 연합이 출범하기 전에 시장 통합을 먼저 이제 넓혀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거는 다른 나라에서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맥주가 수입이 된 거예요. 근데 수입을 하려고 수입 신청을 했는데 독일 당국에서 수입 허가를 안 내주네. 그래갖고 이제 그 프랑스 회사가 제소를 했어요. 유럽연합 법원에. 사법재판소, 유럽 사법재판소에. 그래서 판결이 이제 90년대 초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 유럽연합 규정 위반으로 결론이 났어요. 판결이. 그래갖고 이제 맥주 수입이 허가가 됐어요. 제가 독일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92년도에 거의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올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방에서 개탄이 쏟아지고 막 마치 나라가 망간 것 같은 그런 개탄이 쏟아졌는데 이따위 유럽연합을 왜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독일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그런 맥주를 마셔왔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는 맥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 주장은 맞지 않아 허락해 했는데 어떤 캠페인이 벌어졌냐 하면 저 프랑스 놈들이 마신 맥주 같지도 않은 맥주를 절대 마시지 말자. 거의 맞는 말이에요. 이래서 소송해가지고 이겼는데
수출이 안 되는 거야, 수출이. 독일 사람들이 안 마셔요. 그럼. 그래서 실익 없이 그 소송이 뭐 어쨌든 끝났고. 법률상으로는 1984년에 그거를 가시스트 디종 사건이라고 굉장히 그러는데 큰 사건이었어요. 네, 엄청나게 그 한 1516년에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건 1000년이 넘어 내려오는 법률을 깬 첫 번째 그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이라서